지금 핫 이슈가 돼 있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은 아직 정확하게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법부가 자기들 자유대로 먼저 움직이면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걸 이미 사법부 차원에서 실행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우리 건설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얼추 알고 계시는 타워 크레인, 그 기사님들이 받는 원래비라는 게 있잖아요. 각종 공정에서 하청 회사들이 자기 자재들 빨리 옮겨달라고 타워 크레인 기사들께 따로 드리는 그런 수고비 개념이죠. 그 부분을 사법부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원래비를 임금으로 인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장난 아닌 이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 원래비는 원래 현장에서 골조 올릴 때 하청회사들이 자기 물건 먼저 올려달라고 자율적으로 주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냥 서로 조용히 주고받던 돈이었고 현장에서는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원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법적으로 임금으로 봐버린 겁니다.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을 줘야 하는 법적 책임자가 원청이 되어버리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청이 그 돈을 줄까요?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하청회사로 압력이 내려오겠죠. 우리가 주는 걸로 처리는 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줘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청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주던 돈이니까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구조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는 다른 회사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청 회사가 다른 회사 사람인 그 기사한테 월급을 주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애초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라는 사람들이 앞뒤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구만 가지고 노란 봉투법 이거를 행해야 되겠으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아이러니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 결국 우리 현장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청에서는 결국 말할 겁니다. 우리 이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한테 갑니까? 작업자들한테 갑니다. 단가를 깎거나 부르던 사람을 안 부르거나 방법은 뻔하잖아요. 결국 위에서 밀고 중간에서 또 밀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맞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건설 현장이고 앞으로 이 구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 소리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은 현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CJ 회장 송경식 경총 회장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반기를 세웠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아직도 토론 중인데 사법부는 이미 움직여버리고 자본은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13B 채널에서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권리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그 권리의 양을 더 가져가려고 들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산수처럼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더 가져가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원청을 거쳐서 하청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작업자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가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은 민주노총, 즉 거대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때부터는 구조적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솔직히 이게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조차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는 늘 맨 마지막에 반응하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